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투자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9억 3,574만 5천 원보다 28.3% 증액된 230억 2,4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공원 조성 미지급 용지 매입으로 내열 광장 내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도 축구장 인근 공도 마정리 산 29번지 1원의 수변공원 조성 부지를 2022년부터 24년까지 국유재산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씩 토지 보상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차 연도 토지 보상비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도읍 삼성 아파트와 공도 우림 누미 아파트 사이의 공도읍 진사리 산 30-9번지의 소공원 조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설비 2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공원시설 관리로 관내 공원 68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공원관리 손실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23억 2,6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공원 등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로 노후 공원 등과 배전반, 분전반 등의 교체를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관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신건지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4개소의 사업 추진에 시설비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녹지시설 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녹지 조성 및 도심지 내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해 유유지 녹화 조성 사업 4개소와 당황동 도시 정원 조성, 도심지 꽃밭 조성, 스마트 가든 조성을 위해 시설비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경기 선영공원 조성으로 죽산면 죽산리 528-2번지 1원의 도비 사업으로 가로수 습지와 녹지 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그린커튼 조성 사업으로 건물 창가에 녹색 식물을 식재하여 폭염 및 열섬 현상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15개소의 그린커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22쪽 마을 정원 조성 사업으로 공도읍 만정리 788-3번지 1원 만춘녹지 지역의 산책로와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24쪽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으로 실내 생육에 적합한 수직 정원과 편리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휴게 공간 조성 2개소 추진을 위해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녹지시설 관리로 관내 가로공원 18개소와 완충녹지 80개소, 띠녹지 28km 등 녹지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녹지관리 손실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27억 7,2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원곡 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로
원곡면 702 945번지 1원 원곡 물류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안성 4산업단지 녹지 유지 관리로 서원면 동촌리 1원 안성 4산업단지 내 가로수 및 녹지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3쪽 안성 산업단지 가로수 유지 관리로 안성 1산업단지의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5쪽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관내 도로변 가로수 43,250주와 교통섬 20개소의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 화분에 계절별 초하류를 식재 관리하고자 재료비와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9쪽 학교숲 조성으로 학교 내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녹색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숲 1개소 조성을 위해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41쪽 식목일 나무 나누어 주기로 국가기념일인 식목일 행사와 연계하여 자체 사업으로 읍면동 내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여 내년도 산림 분야 시군 종합평가에 적극 대비코자 사무관리비와 묘목 구입 재료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사업으로 피해 고사목 방제,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 예방나무 주사 추진을 위해 1억 6,9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45쪽 소나무 재선충병 도비사업으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외에 8개 국비 방제 사업 추진에 1억 2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49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나무병원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추진을 위해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산림재해 장기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1,560만 원과 재료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쪽 예찰 방재단 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산림재해 대책으로 산림보호 산불감시원 15명과 산지정화감시원 4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특사경 직무수행 경비와 방제약품 구입 재료비를 포함하여 3억 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57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1,500만 원과 설명서 59쪽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운영 자본경비 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0쪽 산림재해 단기 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으로 28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포함한 4억 2,1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2쪽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산불 방지 대책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관기관 장비 지원과 산불 진화 헬기 임차를 위해 4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쪽 사방시설 유지 관리로 관내 사방시설 13개소 점검을 위해 시설비 1,0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68쪽 산림재해 단기 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4명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5,6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0쪽 채석장 관리 지원으로
토속 채취 허가지에 대한 환경 NGO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기타 보상금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1,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4쪽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 방송기기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계류보존 등 4개 분야 국비사업 추진에 시설비 7억 4,8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77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조사 대상 40개소의 연구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돌발 해충 방제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81쪽 산림 녹화 사업으로 국가기념일인 식목일 안성시 주간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 재료비, 참석자 급식비와 시 보호수 보존사업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한 1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목재 편립 보일러 보급으로 목재 편립 보일러 보급 3가구 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소독 증대를 위한 냉난방 시설 및 관수 시설 지원을 위해 1,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87쪽 보호수 관리 지원으로 경기도 지정 보호수 10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89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에 대한 경제림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비 7억 4,6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포함한 6,9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93쪽 조림사업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 63헥타의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9,0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목재 제품 품질 단속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내협이 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97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로 관내 생활 밀착형 숲 가꾸기 추진을 위해 시설비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림작물인 표고 및 대추 생산단지 규모와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7억 3,9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1쪽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 구조 개량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임도관리원 2명의 인건비와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 시설비를 포함한 2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6,2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시설비 1,2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7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시설비 3,9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09쪽 경관숲 조성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의 경관적 가치 증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11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산물 포장재 국비 지원을 위해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 목재 생산 관리로 임목 걸체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1,0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쪽
대추재배 농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추재배 농가의 재해 예방 비가림 시설 지원 및 대추재배 활성화 교육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17쪽 보호수 생육안전 진단으로 관내 보호수의 생육 상태 진단 실태 조사를 위해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주변 노후 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9억 6,7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1쪽 학교습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으로 관내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공교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3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기관지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 유지 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9,5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등산로 내 노후시설물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28쪽 숲 해설 운영 위탁 지원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토자 사무관리비 5,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30쪽 유아숲 운영 위탁 지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토자 사무관리비 5,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쪽 자연휴양림 인력 운영으로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목재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간 선택제 임기제 3명의 인건비 1억 7,9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134쪽 예찰방재단 인건비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병해충과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예찰 방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5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6쪽 기본경비로 산림독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4,7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8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산림녹직과 부서 인원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 추진지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면검토부는 기입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한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열 의원님.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서운산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네네. 물 먹는 하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대추재배농가 이거는 농정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대추농가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그 산림조합하고 이제 네. 그 대추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가는 한 120 농가 정도 되고요. 네.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행정 그 조사 행거로다가는 한 3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가림형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요. 네. 그 포도 비가림처럼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비가림 시설형이 있고 또 하우스 비가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가들이 자기 그 대추 재배 규모에 맞게끔 앉는 걸 선택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보니까
그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해가지고 이게 또 삭감이 됐는데, 아니 그 미세먼지 숲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어째 그 소나무를 다시 캐는 거예요? 그 저기 저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데. 네, 그거 말씀 간단히 네. 드리면은요. 그 중앙로 소나무 이식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네. 그 저희가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소나무를 식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이제 9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저희가 그 9년 동안 접수된 민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세월 접수 민원으로다가 14건, 그다음에 구슬 및 전화 민원으로다가 한 270건 해서 연평균 한 30건 정도 이렇게 보도 통행에 뭐 눈이 찔리거나 통행에 불편했다는 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송화가루 날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아르레기 생활 불편이 있다는 게 한 14%. 그다음에 자전거나 뭐 킥보드 이용하면서 이제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쳤다는 민원이 한 6%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별로다가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 280여 건이 그 이제 그 소나무 조성 이후에 그 민원 그 대장을 저희가 이렇게 접수한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 3회 추경 때 이제 중앙로 소나무 이식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소나무는 그 저희가 제거된 소나무가 이제 151주인데, 그래서 그거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포함을 해서 전체 이제 7군데에다가 저희가 이식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이식한 보도 블록은 보행 통행을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인도로다가 이제 복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과장님, 이제 어폐가 있는 그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네.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나무 좀 숨어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또 숨을 거야? 그 민원에 이렇게 너무 민감하면, 아니 거기 뭐 소나무에 뭐가 찔려? 아니 높이 전정하면 되는 거지 뭐가 찔리긴. 근데 그 전체적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도 크던데. 이제 그 보도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곳은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저희가 좀 그리고 판단했고요. 저기 저 예. 송화가루 같은 거는 네. 거기뿐이 아니라 어차피 그 봄 되면은 안성 전체 지역이 송화가루로 다 휘해서 거기로 뭐 송화가루 이런 그 뭐 저 나오고 그러면 다른 거 뭐 거기 송화가루에서만 나오나 다른 데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그 뭐야 거기도 이제 신문에 났지만 숨는 사람 따로 있고 뽑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야. 그런 그 행정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소나무 해면 그래도 꽤 좋은 그 저긴데 품위도 있고 잘 숨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유념해서 네, 신중히 아니 기하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사업하고 이제 관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저 높으신 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또 이 사방 사업인데 이게 뭐 사방댐 뭐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뭐요? 몇 페이지죠? 75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도 하고 뭐 저런데 이거 사방댐 뭐 계류 보전 산지 사방 시설 점검 땅 밀림 방지 뭐 이건데 이걸 어디다 한다는 거요? 위치가 어디요? 위치가 없어. 그냥 산 전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약한데 하는 거예요? 팀장님? 요거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윤입니다. 네. 그리고 사방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네.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래요? 그 산에 이제 산사태 이제 우려가 되거나 계류부에 이제 많이 그 비가 와서 만약에 쓸린 지역을 그 돌망태나 아니면 이제 사방댐, 골막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안전하게 유지하는 사업이고요. 대체로 그 죽산 쪽하고 일죽면 쪽에 그 작년도에 이제 민원 들어왔던 지역 이렇게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이제 헬기
네. 그 소방 헬기요. 딴 데는 뭐 50일인가 며칠을 한다는데 우리 안성만 뭐 30일인가 뭘 기간이 짧다래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안성은 산림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다가 이제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라 네.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 충분하게 좀 그 산불 방지 기간 동안 충분하게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도 예.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 그 배분할 때 좀 좀 부족한 여건입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걸 지자체에서 더 이거 세워야 되는 거네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저희 자체 시비로 예. 더 이렇게 좀 충당해야 되는 그런 좀 여건입니다. 아, 근데 그런 거는 안전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우리도 그 날짜를 더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더군다나 우리 안성은 산림 지역인데 다른 데하고 다른데 다른 데는 한 50일인가 며칠이라고 우리는 뭐 한 열흘이나 보름 한 달이 짧대나 뭐라 그러던데 그런 거는 한번 잘 좀 건의를 좀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이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인데 이게 몇 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에 돼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5페이지.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네요. 162억이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01년도에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는데요. 예, 예. 했고 지금 이제 실효가 20년이 만료되는 게 23년 3월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실효 이전에 그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예. 그런 집행 차원에서 좀 그 국유지가 그 대상 부지 중에 국유지가 한 87%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지가 87%고 시유지가 8%, 사유지가 5%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3년간 매년 30억씩 연차적으로다가 토지보상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이제 1차 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30억을 예산을 토지 매입비로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공도라서 그런가 해제를 안 시켰네. 딴 데 어디 촌에는 그냥 재해제 시켜놓고. 여기 시설인 네. 여기 지역인 경우에 이제 입지적인 조건이 예. 이제 공도 축구장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한 동북권 산림 우리 도시계획에 네. 그 산림지역에는 뭐지 그게? 그거로 지정돼 있는 데는 재해제 시킨 것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수변공원으로다가 지정된 곳이기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가 보니까 공도 쪽에 이거 예산을 좀 많이 줬네. 하여간 다 같은 우리 안성 시민이니까 산림 어차피 혜택 보는 건 다 한 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똑같은 우리 사람이니까 골고루 잘 다른 분들도 즐길 수 있게끔 잘 산림녹지과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박선수 의원님. 설명서 5쪽이고요. 네. 금방 말씀이 있으셨던 건데 공도 1호 수변공원이요. 네. 일단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제안서 작성 관련 용역비 채웠다가 네. 삭감됐던 그 사업이죠. 예, 그래서 예. 마무리 추경 때 이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단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일단 그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 내년도 3월 달에 네네. 환경부 이제 도시 생태축 이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그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니까 환경부 공모 사업 내용은 이제 환경부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코사 이제 그 마무리 추경 때 용역비를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62억 사업 자체가 지금 네. 중장기 계획에는 네. 12, 100%를 일단 지금 그 계획을 잡아 놓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일단 현재 국비 공모는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전액 다 12로 반영돼 있고요. 만약에 네. 국비 국비 받게 사업이 되면 선정이 몇 프로 되면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상비가 한 90억 됩니다. 그리고 네.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72억인데요. 지금 그 중에서 72억 중에서 9억이 좀 용역비고요. 나머지 사업이 지금 공사비로 돼 있고요. 그 중에 70%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한 42억에서 45억 정도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 곧바로 저기 땅부터 사고 그 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95%가 지금 다 국유지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9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토지 보상분 90억만 지금 3개년 연차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담으시고 플러스 그 내년도에 여튼 그 설계 발주는 들어가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가- 지금 주신 추진 계획에는 그 내년도 9월에 일단 설계 그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공모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설계비는 좀 담아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3년도 3월 27일 날 실효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시시각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뭐 첫 발을 떼는 상황이긴 한데요.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시기에 좀 사업은 조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장 저기 시효 앞두고 이걸 빼면은 규모도 지금 굉장히 큰 여튼 사업인데 전체 녹지율 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 상위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여튼 조성해야 될 이미 시설 결정된 공원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네. 밀린 거는 여튼 밀리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여튼 이제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갖고 여튼 일몰하거나 할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요. 실효로 당장 저희가 그 녹지율 기본적으로 확보에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여튼 녹지율 확보를 통해서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여튼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만큼 좀 시기를 단계적으로 더 좀 길게 잡아서라도 뭐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명확히 주장을 하시고 예사팀의 예상을 반영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일인 것이잖아요. 결국에 계속 여튼 밀리고 왔다가 그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지금 앞서서는 지금 중기 반영도 안 하고 예산 집어넣었다가 일차적으로 그 삭감됐던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인데요. 녹지 시설 조성이요. 이거 삭감 내거 또 집어넣으셨네요. 담양동 도시 정원 조성. 교통선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네네. 지금 저번에 그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해서 10억짜리 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시겠다고 어떤 제출을 하셨다가 네. 교통선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굳이 10억을 거기 교통섬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회의적인 얘기들이 의회 내에서 좀 있었고, 그럼 일부 여튼 뭐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인 여튼 그 식재 플러스 뭐 벤치 조성 정도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가 있었는데, 일단 그러면 지금 이거 산림청 공모사업은 지금 시기를 일실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추진 기관이 이제 좀 산림청에서 위탁 관리하는 이제 그 곳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공모시청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셨다고요? 예. 그럼 언제 그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결과는 지금 나오지가 않았고, 지금 저기 사업비는 10억에서 5억으로 지금 줄였고, 뭐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에는 얼마짜리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녹지관리팀장 이용굴입니다. 그 산림청의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9월경에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최근까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그 수원시가 아마 그 경기도에서는 선정이 되는 걸로다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는 상당히 선정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저희가 5억 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탈락을 전제로 해서 지금 12만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3회 추경한 지 지금 뭐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닌데 막 예산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10억짜리가 막 5억짜리가 되고 막 그래요? 네, 그때 좀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규모를 좀 줄여서 그러면 그 좀 너무 과하게 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이쁘게 그 좀 조성을 하려고 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요. 아트홀은 지금 꽃밭 조성을 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꽃밭을 조성한다고요? 이 뭐 어디에 꽃밭을 조성하시는데 1억이 넘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아트홀 바로 옆에 이제 평상학습관 부지 있잖아요. 아, 예, 부지요. 거기가 지금 이제 나다지 형태로다가 이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곳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 이제 바로 옆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다가 이제 뭐 꽃향비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뭐 유채 뭐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이제 꽃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평생학습관 부지가 이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좀 그 이쁘게 좀 꽃밭으로다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그 여가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좀 제공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변에 이렇게 좀 나대진 곳에 이쁘게 코스모스 꽃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거기에 벤치라든지 뭐 포토존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곳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여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이제 공간을 좀 찾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업의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 안성맞춤 아트홀 인근의 그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가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입해서 꽃밭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 평생학습관 조성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2년 정도만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착공 전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과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네. 지금 그린 커튼, 뭐 스마트 가든,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산단 쪽에 일부 업체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스마트 가든 같은 경우에 지금 5개소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구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은 곳은요, 그 문화체육관광과가 운영하는 아트홀 있잖아요. 네네. 네, 아트홀 4층 공간하고 그다음에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그쪽 공간, 그다음에 공도읍사무소, 그다음에 그 저희 시청사 2개소 이렇게 대략 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예, 여튼 지금 비슷한 류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환경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 간 사전을 좀 조율하셔서 네, 네. 요 부류의 사업 자체의 이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일원해 갖고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 녹지시설 관리인데요. 지금 이게 왜 녹지관리 인건비가 왜 신규로 들어와 있죠? 이게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26쪽입니다) 예, 예, 예.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그 녹지시설 관리의 인건비는 한 2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그 기간제 인건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그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는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서 용역으로 다 전환을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저희가 용역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한 대응이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무직분들이 꽤 상당히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이제 사업적으로 다는 이렇게 그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간제 분들은 이제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즉각적으로 그 민원 대응은 기간제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간제 분들을 그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 다시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네. 일반 그 민원 대응의 그 다른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인력 투입해갖고 직접 진행을 하시겠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용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세하게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 이거 시설비 26억 1,95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이거 좀 세부 산출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5쪽 가로수 관리 사업인데요. 지금 은행나무 수종갱신 4,500만 원, 안성맞춤대로 가로수 제거 2천만 원, 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성맞춤대로 일단 가로수를 제거를 한다는데 이거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지관리팀장 이용근입니다. 그 도기 사거리서부터 개동 네? 삼 어디요? 도기 사거리서부터 그 개동 삼거리까지 그 67주의 이제 그 벚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폭이 그 가로 식재 그 틀 포함해서 1.8m밖에 안 됩니다. 1.8m 좁은 데는 한 1.5m밖에 안 되는데 그 가로수 보호 틀이 차지하는 그 거리가 한 1m에서 1m 2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로수는 계속해서 좀씩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를 제거하고 인도로 복구를, 그 인도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복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는 그 기존에 있는 수영이 좀 안 좋은 벚나무는 다 제거를 하고 인도로 복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뭡니까? 아, 은행나무 수종갱신은 그 매년 그 저희가 은행나무 그 조기 낙과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에 계속 그 그 은행나무 터는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그 암구루를 수구루로 변경을 식재를 해서 그런 민원을 그 비용도 최소화하고 민원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구간은 이 시청 밑에 공사 노타리 구간에 있는 은행나무하고요. 그다음에 한경대 앞에서부터 그 안양 택지지구 입구까지, 그다음에 택지지구에서 CGV 저쪽 그 한전 건물 있는데 나가는 그 중앙로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약 한 27주 정도를 저희가 수종갱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가로수 관리 부분과 식재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임선 7기 들어서는 크게 이렇게 사실 없었고 뭐 한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막 그 소나무부터 해갖고 지역에 좀 또 다른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성맞춤대로 지금 인도 폭이 제대로 여튼 나오지가 않아갖고 통행이 불편이 있어서 가로수를 지금 다 베시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인도폭이 2m가 안 나오는 곳이 꽤 될 거예요.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또 해놓고 기존 또 가로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안성시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튼 인도 확보하고 여튼 도로 다이아 또 통해갖고 최대한 이제 그 보행자 중심의 인도는 그 여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해갖고 그 이름만 자전거 도로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막 붐 일듯이 전부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가로수가 자라니까 사람들 통해서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거기 자전거 도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자전거가 어떻게 통행을 하겠어요? 혼자 여튼 보행하기도 힘든데. 이게 지금 계속 가로수는 신고 뽑고가 지금 다시 반복될 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서요. 일단 보행자 중심의 그 도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지금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전체로 좀 전수조사 하시고요. 정말 그 보행의 불편이 지극히 많은 곳은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면은 그것에 대한 계획 따로 잡으시고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내열광장에 미지금용지 매입하는 비용이 있나 봐요. 5억이 이렇게 계산됐더라고요. 네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내열광장 그 조성하면서 네. 이제 국토부 필지가 네 필지가 있습니다. 네. 짜투리 땅이 이제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매입을 아직까지 이제 못 해가지고 저희가 좀 깔끔하게 좀 그 공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에 이제 좀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매입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거 매입하고 나서 다시 선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네. 여기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말이 나왔던 건데 인공기 사진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보니까. 거기 그 이제 가운데 중앙부에 이제 보도블록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네. 그 네이버 지도에 보면 그 인공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별 모양이 돼 있는데 문제 몇 년 전에 이제 문제 그러니까요. 제기하고 나서 저희가 보도블록을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녹지시설 관리에서 네. 저게 아니다. 페이지 35쪽 여쭤볼게요. 가로수 관리. 이 가로수가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에 다 이식하는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소나무는 그 뭐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원래 경관상이나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많이 썼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소나무가 심힌 데가 있나요, 혹시? 최근에 가로수로다가 소나무 심은 거는 없고요. 네. 이게 좀 오래 전에 이제 가로수로다가 경관용으로다가 좀 심은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심어져 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있을래나 아니면 없어야 되는데 또 심어놓고 다시 옮기고 또 다른 옮겨가고 그러면은 불편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네. 은행나무 같은 게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그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요즘 이렇게 받치는 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누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그러세요? 예. 은행나무가 이제 가을쯤에 되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은행나무에다 이렇게 망을 쳐놓더라고요. 예. 그 망 안으로 떨어지게 사람이 밟지 않게끔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이 많은 곳은 아까 보니까 이제 개정 뭐라 그랬죠? 그 수정을 한다고 얘기하셨나? 예. 그걸 수납으로다가. 하시는 데는 괜찮은데 안 된 데는 문제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끔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해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하나가 아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실까요? 아니 쉬었다 할까요? 지금? 네, 유원 의원님. 중복되니까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제가 우려가 돼서 중복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무는 많이 심는 게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무가 낙엽이 집수정 막아서 물도 침수되고 은행나무 열매는 악취나고 또 여기 우리 시청 밑에서 한주 아파트 가는 쪽에는 관광버스들 또 뻗나무 단다고 잘라달라 그러고 겨울에 결빙된다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무 베야 된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를 전지전정하면서 그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안 비는 거는 그 나무가 음으로 양으로 사람한테 주는 그 어떤 이점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중앙로인가요? 소나무 이식한데. 예. 근데 거기는 물론 제가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네. 근데 아까 보면 거기에 민원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탔다. 아니 인도가 사람 다니는 데다 킥보드 자전거가 왜 다닙니까? 그렇게 민원받기로는 지금 그 한경대 쪽 학자로입니까? 그쪽에도 상가들 간판 안 보인다고 배달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전지전정하면서 이해 설득시키고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는 메타세카이어 뿌리 때문에 보드볼록 들고 일어나면 또 공사죠. 그래서 좀 어디 위치에 수종이 잘못 선택된 데가 있겠지만 이 나무를 너무 좀 키우시고 가꾸셔야 되는 산림녹지가에서 너무 나무를 지금 그런 쪽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뭐 눈 찔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전지전정하면은 뭐 사람 키가 뭐 2m 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셔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누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나무를 신고 베고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관리 감독 잘 하시고 해서 좀 어떤 그 로드맵을 나무 관리 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민원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가면서 했으니까 그런 거에 짧게 다 중복된 말씀이니까 이해하실 수라 믿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 좀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19쪽)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요. 등산로 지금 관리 업무 인건비가 지금 5,817만 원에서 지금 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신규 등산로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내용이 뭔가요? 요거는 저희가 그 금년 그 일회 추경인가요, 팀장님? 일회 추경 때인가? 네. 일회 추경 때 이제 그 일자리 사업으로 등산로 등산로 관리를 위해서 이제 기관지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주요 등산로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매주마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산로 기관지 관리자 외에 그 금년 1월달에 채용했던 이제 등산로 관리원들 이렇게 근무 실태라든지 운영 상황 이런 거하고 그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이렇게 좀 수렴을 해서 이제 계속 그분들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좀 인정되는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그 더 추가로 그 기존에 했던 데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제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5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내년도에도 이제 운영하는 거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러면은 일회 추경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 추가 편성됐던 그 인력분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전체는 다 아니고요. 예. 전체는 다 아니고 팀장님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산림조성팀장 신현덕입니다. 지금 관내 주요 등산로 내에 저희가 숲길 지킴이 해갖고 그 산악단체에다가 그 숲길 지킴이 해갖고 그 인원을 배정해줬습니다. 2명씩. 근데 그 잘 되는 5개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인원 배정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산악회 예산을 지원한다고요? 산악회는 아니고요. 그 지역 그 산을 관리하는 그 면하고
산악회랑 같이 협력해서 살을 하고 있거든요. 쌍용산 같은 경우에는 쌍용산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낙엽이 많이 있으면 낙엽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휴지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제재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로 그러면 그 산악회 회원들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시나 보죠? 특정해서 산악회라고 이렇게 산악회원도 있고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을 예. 상대로 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지금 1억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 사실상 지금 이렇게 지금 등산로 및 블랙길 정비 사업 지금 3억에서 6억으로 지금 증액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지금 폴 예산으로 해갖고 그때 정비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인 지금 산출 내역이 있나요? 예, 세부적으로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현장 주요 등산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대한 반영하는 거로다가 해갖고 네. 예. 그런 그거는 예산입니다.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자료로 받을게요. 네. 네. 123쪽 서운산 자연휴양림인데요. 지금 인건비 2억 8,300. 지금 휴양림에 4명, 목재 차용감에 2명, 그리고 또 별도 임기제로 휴양림에 1명, 목재 체험관에 2명. 지금 인력 배정이 그렇게 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목재문화체험장 기관지 근로자 2명은 임기제 계약직 2명이 교육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강사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유아들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할 때 보조 강사가 필요합니다. 목재 교육을 받은 자격증이 있는 기관지 근로자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만이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인 경우에는 목재 관련 규정에 목재 교육 전문가를 2명을 네네.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인력 기준에 따른 거고.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계약직으로다가 2명을 하고요. 네. 기존에 자연휴양림 내에 임기제 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네네. 휴양림 운영 요원으로다가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유아수 있잖아요, 유아수. 네네. 그 국비 매칭으로 한 5,300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 네. 그거하고 지금 숲해설과 지금 인력 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유아숲은 네네.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네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까지 유아적이고요. 그다음에 숲해설적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예. 숲해설과는 지금 예, 성인 예.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 위탁하는 네.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시설비 국공유지 매입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잠깐만요. 요거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금강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편입됐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에 편입됐던 국공유지가 있는데 휴양림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되지 않은 필지 11필지에 대해서 요번에 휴양림 인허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최종 변경할 때 공부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편입된
편입되지 않은 11필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시설 결정 변경을 다시 한다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좀 팀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저희 그 시설임으로 들어오는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요. 성남사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시설이 따로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완료가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작년 올 초까지 이제는 그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이 맞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존의 시장림 조성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 매입이 안 했던 필지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목상 도로라든가 또는 이제는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몇 필지 있었는데 그 부분 매입할 때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참 우리 그 자연인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네요. 이 마지막까지. 국민유산 그 관련해서 지금 등기부등본 공부 처리 제대로 안 하신 것부터 해갖고 아니 계속 왜 이렇게 사업이 지금 다 끝나서 운영 중인데 뒤늦게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예방공사 4억은 뭐예요?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목재문화 체험장을 갖다가 이제 금년 이달 말 안에 이제 사업 준공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이제 금강면에 이제 그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때 한 103mm 내렸거든요. 1차. 그리고 1차 내렸고 두 번째로다가 이제 9월 21일부터 22일 양 이틀 사이에 또 한 100mm 가량 또 내렸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목재문화 체험장 그 건물 뒤에 석축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그 석축으로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스며 내려서 이제 그 재해전문 경기방재연구소를 좀 불러서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현재 그 목재문화 체험장 그쪽 그 뒤편에 있는 토질이 그 서울 우면산 산사태 났던 것처럼 이제 붕적토 토양이랍니다. 그래서 붕적토는 이게 토질이 이렇게 물이 바닥으로다가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싹 쓸려 내려오는 그런 토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질 조사하고 재해 위험성 검토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 지표에서 한 2m까지는 지하수청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이제 그 암까지가 한 7m 그 지표면에서 한 7, 8m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좀 재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경기방재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좀 받아본 저기로다가는 이제 그 목재문화체험관 뒤편에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이제 차수벽은 해놨거든요. 한 2m 가량 지하수청에 대해서 하는 건 차수벽을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재해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뒤로다가 한 둥글게 한 80m 정도를 갖다가 이제 지하 7 내지 8m까지 이제 차수 그레이팅을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cm 간격으로다가 파이를 박아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갖다가 60cm 간격으로다가 80m를 해야지만이 완전한 재해 예방이 좀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재해 예방 공사를 갖다가 내년에 좀 그 추가로다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목재문화체험관 그 뒷면에 이렇게 계곡부가 있는데 계곡부 면적이 한 8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중호우가 이제 뭐 많이 내릴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차수 그라우팅 같은 그런 재해방 공사를 안 하면 좀 그 재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발견한 사항이라 좀 보강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재해 진단 결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산림녹지과장님과 공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